지난주 라라랜드 프로젝트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영화의 제목에 대한 의미와 초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아와 세바스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라라랜드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화의 첫 부분에 등장한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넘버 촬영 전날 제작진은 리허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도로의 기울기가 문제였던 것이죠. 인물의 수평을 맞추면 배경이 기울어지고 배경의 수평을 맞추면 인물이 기울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촬영된 커트를 자세히 보면 기울기가 안 맞는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넘버의 마지막 장면인 전경을 보아도 전체적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과 피사체를 두고 맞추는 그 중간 지점으로 타협을 한 것이죠. 실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 도로의 기울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또한 단방향 4차선 도로가 아닌 왕복 4차선 도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한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향하는 곳이 LA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먼발치에 보이는 곳이 바로 LA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하는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화적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LA로 향하고 있다는 것과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 조금 더 보태자면 막혀있는 도로에서의 두 주인공의 행동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리막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주인공이 LA라는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은 꽉 막힌 도로와 같고 거기에 내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들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비극적일 수도 있다 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비슷한 이미지들은 영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아의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를 소개하는 장면들에서 파란색이 주로 쓰인 것은 그녀의 감정과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란색, 영어로 블루는 우울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의 상황이나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미아가 오디션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등장한 컬러는 모두 블루였고 샤워를 하고 나온 뒤에 레드 계열의 컬러가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파티를 가자고 하는 장면에서도 파란색 방에 있던 미아를 빨간색의 방으로 끌고 오는 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화는 미아에게 블루를 우울한 현실, 레드를 비현실적인 판타지의 이미지로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이를 통해서 영화는 당신도 이곳에 합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미아와 관객을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넘버들의 노래 가사들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 속 누군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는 친구들의 권유로 파티에 참석은 했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미아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티 장면에서 혼자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도 레드 컬러가 사라지며 미아가 이곳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미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후 영화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가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립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LA는 겨울 평균 기온이 10도 전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눈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즉, 이 장면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장면이 견인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이는 LA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실제로 LA는 견인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니라면 금방 견인이 되는 곳이죠. 판타지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던 미아가 현실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색들도 블루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등장한 전경에는 파란색이 아닌 색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는 길이 내리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에서도 그녀는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벽에도 그녀가 향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죠. 그곳으로 간 미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듯한 그림 앞을 지나갑니다. 이는 이전의 넘버였던 Someone in the Cloud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다른 불빛의 색깔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미아의 컬러는 블루였습니다. 그리고
레드 계열의 컬러가 등장할 때는 노래가 등장하며 판타지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었죠. 내리막과 블루 계열의 컬러를 지나온 뒤에 미아가 멈춘 곳은 음악과 빨간색 조명 사이입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온 미아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핀 조명과 함께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경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경적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포인트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점에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세바스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속도로 장면 이후 등장한 세바스찬의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중앙선을 거침없이 넘어서 가게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가면 좌회전이 가능한 곳인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들어가는 곳도 입구가 아닌 것 같네요. 앞서 이야기한 컬러에 대한 이미지를 이곳에 대입해보면 세바스찬은 판타지, 꿈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란색 건물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실 속에서 꿈이 쫓겨나는 듯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바스찬의 배경을 보여주는 컷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앞, 뒤에 등장하는 장면의 옷과 색이 다릅니다. 본래의 이야기에서 이 장면은 다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제외한 세바스찬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존재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캐롤을 녹음하거나 영화 상영 중에 문자를 쓰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극장 직원과 대화를 하고 고지서가 쌓여있는 등의 장면들이 존재했다고 감독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그의 누나로 나온 로즈마리의 연기의 호흡이 좋아서 이 장면으로 세바스찬의 캐릭터가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하여서 이 장면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의 옷도 파란색 계열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세바스찬에게도 미아와 같이 짧은 3개의 커트가 등장합니다. 이 커트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커피와 빵, 커피와 음악, 이들을 표현하는 연결점이자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라이언 고슬링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들은 실제로 직접 그가 연주한 장면들입니다. 본래 촬영 시에는 피아노 연주를 위한 대역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직접 피아노를 치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역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한 사람의 일자리가 영화적으로 더 좋은 장면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죠. 세바스찬이 재즈바에 입고 간 정장도 파란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기분이나 상황이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바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바스찬은 그러지 못한 것 같죠. 그가 무엇을 연주하던 신경 쓸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세바스찬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영화는 그에게 핀 조명을 주어 그 순간만큼은 판타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아와 같이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둘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미아는 판타지 속에 있는 상황이고 세바스찬은 현실 속에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아의 오디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3가지 역할을 연기합니다. 이때 뒷배경의 색깔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녹색 순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의 색은 미아의 친구들이 입었던 드레스와 같은 색깔입니다. 더불어 이후에 등장하는 미아의 색과 등장 순서까지 일치합니다. 이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하강의 이미지와 색을 통한 미아와 세바스찬의 캐릭터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뒷부분의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작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